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함께 만들어가는 공간 문화를 꿈꾸는 조나단의 상상 이상 그 27번째 시간입니다. 저는 백지웅이고요. 저는 김유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제 연말이 다가오다 보니까 여러 가지 시상식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네. 네, 그리고 수상 소식도 많이 들리는데 네. 네, 저희 방송을 다녀가셨던 분들의 수상 소식이 많이 들리고 있어요. 네, 그렇더라고요. 네, 수상은 아니지만 네. 백연충 기자님께서 네네. 해양연구소장 네, 뭔가 멋있는 직책으로 네. 소장님으로 가시더라고요. 네, 발령을 받으셨다고 네. 그러고 좋은 일이겠죠? 네, 그럼요. 그리고 또 어떤 것들을 그리고 네. 우리 그 A4 출연하셨던 오신욱 대표님도 네네, 좋은 오신욱 소식이 있으시던데요. 오신욱 대표님이 한국 건축 문화 대상의 국무총리상을 와. 받으셨더라고요. 네, 엄청난데요. 네, 받기 힘든 상입니다. 네네. 네. 그리고 그 첫 회 출연하셨던 이기철 대표님도 그렇죠. 상을 두 개나 받으셨다면서요? 대표님도 신진건축가상 그리고 한국 농촌 건축 대상의 대상을 받으셨나 뭐 아마 그러셨을 겁니다. 와. 네, 받기 힘든 상들을 네네네. 다들 받으셨어요. 그리고 그 손반장님 아시죠? 아, 네. 그 여행 특공대 네네, 여행 손민수 특공대. 네. 대표님. 네. 그분도 관광의 날을 맞이해서 와. 부산 시장상을 또 받으셨더라고요. 와. 네. 조나단은 상 안 주나요? 네? 밥상이라도 좀 받아봤으면 좋겠네요. 죄송합니다. 하여간 이렇게 참 대단하신 분들하고 할 수 있어서 영광이라고 다시 한번 전달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그리고 제가 감히 예측컨대 이제 나오실 두 분도 네. 제가 조만간 보기에 상 하나씩 받지 않으실까.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네, 한번 모실까요? 네. 일단 하나는 무조건 받아요. 뭐요? 베스트 커플상. 아하. 그 누가 주는 겁니까? 조나단이요. 알겠습니다. 자, 소개해 주시죠. 오늘 번외편을 준비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생각해보니까 그러네요. 저번 주에 이제 끝이라고 이야기했는데 갑자기 또 하게 되는 이유를 말씀드려야 되겠네요. 네. 번외편을 준비하셨다고 하니까 네. 뭔가 더 멋진 장소를 준비하셨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나단의 베스트 커플 네. 허니와 한이의 커플 그풀. 저번 주에 이제 안녕하고 이제 못 볼 줄 알았더니 또 제가 그랬잖아요. 네. 또 본다고. 오늘도 이승원 교수님과 양한희 대표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아쉬우셔서 직접 하자고 하신 거 아닙니까? 교수님께서 직접. 아쉬워서 애끼고 있던 거 번외편으로 다시 한번 편집해서 들어와 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어떤 지역에 묶인 게 아니라 제가 대충 보니까 맞죠. 교수님이 그간 알고 계시는 진짜 보석 같은 장소들을 소개를 해주실 것 같습니다. 어디입니까, 교수님? 오늘은 타이틀을 하플의 그 정식과 자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조금 재밌는 타이틀을 가지고 왔는데요. 이 제목을 잡은 이유가 그간에 우리가 근 1년 동안에 그 부산에 있는 핫플레이스를 소개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소개하는 사이에 생긴 그러니까 우리가 소개하는 사이에는 없었기 때문에 소개 못했는데 그 사이에 생겼는데 특별히 우리가 소개한 핫플레이스의 또 인근에 마치 세포 분열하듯이 정식되었던 좋은 사례들이 있어서 걔들만 번외편으로 이렇게 묶어왔거든요. 알겠습니다. 첫 번째 장소는 초량 845 이렇게 읽는 게 맞나요? 네. 아마 지번인 것 같아요. 요즘 숫자를 지번을 많이 넣어서 이름을 붙이고 있는데. 그럼 여기는 초량에 있으니까 저희가 소개했던 어디 옆에 있는 건가요, 그러면? 잘 모르시죠? 네네. 이 새로 생긴 곳 중에서도 가장 최근에 생긴 곳이 바로 이곳인데 한 달 반 가량, 2달도 채 안 된 곳인데 일전에 우리가 그 삼복도로 이바곡길 소개할 때 맨 꼭대기에 이바곡 캠프 옆에 카페 초량이라고 일식 가옥을 기억납니다. 그 건물이 있는데 그 건물이 조금 아쉬웠던 것이 건물은 예쁜데 그 건물이 있는 위치가 삼복도로에서 바로 내려다 보이는 부산항을 바라볼 수 있는 위치임에도 불구하고 바로 앞에 공장 건물이 하나 있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저 건물 때문에 좀 아쉽다라고 생각했는데 카페 초량 아마 그 운영하시는 분이 앞에 있는 공장동을 매입을 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매입을 해서 같은 그
주인이 네. 앞 공간도 지금 쓰고 있더라고요. 와, 소름 돋는데 갑자기. 아니 저도 그 생각 되게 많이 했거든요. 와, 공장 저기도 카페 했으면 참 좋았겠다라는 생각. 오, 현실이 됐군요. 그러면 기존에 있던 공장을 리모델링한 거라고 생각을 네, 해요? 리모델링인데 사실은 그 카페 초량은 안에 들어가 있는 가구들이나 그 리모델링하면서도 공간을 기존의 공간을 잘 살리면서 새롭게 또 공간을 잘 재생하는 사례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네네. 근데 특이하게도 최근에 다시 그 앞에 공장동을 리모델링한 이 곳은 기존의 공장동을 어떻게 얘기하면 그 무책임 할인만큼 정말 많은 손을 대지 않고 나 공장동이야 라고 하면서 그대로 보여주듯이 네. 원래의 공장동 모습 그대로 외관을 가지고 있고 근데 안쪽은 조금 카페 식당을 할 수 있도록 조금 손을 봤는데 네. 안쪽도 그렇게 뭐 많은 손은 보지는 않고 공장동이 가지고 있던 원래의 층고 그대로를 그냥 만들어 두고 있어서 저는 뭐 이게 별명은 붙이지 않네요. 카페 초량은 아기자기한 뭐 여성 감성적 어떤 취향이라고 한다면 네. 앞에 있는 이 초량 845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그야말로 묵직한 부산 사나이 어떤 성품을 네. 나 여기 있어 이렇게 딱 가져가는 네. 것이 아닌가. 또 똑똑한 게 앞에 저기 큰 그 7m 가량 되는 창고가 있는데 저 네. 앞에 있는 큰 유리창을 전면 다 올그라스로 해서 네. 그야말로 앞에 보이는 그 부산항이 한눈에 보일 수 있도록 시원하게 저렇게 뚫어놨더라고요. 저 되게 우연한 기회에 한 2주 전쯤 저기 가서 점심을 먹었거든요. 아 그래요? 네. 거기 네. 사장님이 남자분이신가요? 되게 훈남이 계셔가지고 기억에 남았어요. 사장님하고는 안 만나봤어요. 아니 그러면 근데 네. 식당이죠? 네. 아 식사도 할 수 있는? 네, 그 밥을 파는데 네네. 그냥 이렇게 뭐라 그러죠? 소반? 소반이에요. 그래서 그날에 따라서 메뉴는 한 가지인데 그날에 따라서 반찬이랑 이런 게 다르게 나오는데 건물과는 되게 다르게 되게 아기자기하게 나와요. 그렇군요. 네. 예약을 받지 않습니다. 네. 그렇구나. 네. 이 주변에도 그 계속적으로 네. 이 아마 그 공장동 주인께서 계속 개발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옆에 주택도 최근에 하나 매입해서 저기도 스튜디오로 지금 바꾸고 있고 저 뒤쪽에 살짝 보이는 언덕바위도 지금 포크레인이 올라가 있는 걸 보면 네. 또 다른 공간이 계속적으로 정식해 가고 있는 과정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가 좀 더 기대되는 네. 공간이기도 합니다. 교수님, 근데 혹시 아까 거기 화장실 가보셨어요? 아, 근데 모르실 수도 있겠다. 이게 저는 왜 거기 말씀을 안 하시나 생각을 해봤는데 네. 생각해보니까 네. 여자 화장실이랑 남자 화장실이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여자 화장실 들어가고 제가 깜짝 놀랐거든요. 너무 좋은 거예요. 카페보다 화장실이 좋았어요. 화장실 열었는데 가보셨어요? 아니 화장실 안 가봤어요. 화장실이 하플이에요. 네, 화장실을 열었는데 변기가 안 보여요. 네. 네. 그리고 이렇게 나지막한 이 벽이 파티션처럼 이렇게 있고요. 이 벽 너머로 변기가 저쪽 창문을 바라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정말 아늑하고 네. 이 화장실에서 밥을 먹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분위기의 화장실이었어요. 아유 궁금해서 가고 싶은데 들어갈 수가 없네. 이를 어쩌나. 화장실은 우리가 못 들어가니까. 이를 어쩌나. 예, 제가 그래서 물어봤는데 남자 화장실이랑 다르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안타깝네요. 그 화장실이 네. 아래층에 있죠. 네. 그러니까 아래층이 아까 여기도 사진이 보이는데 아래층은 또 독특하게 이게 방들을 몇 방을 구획을 해가지고 지금 여기는 전시 공간도 있고 또 기업체 그 재미난 제품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그 샵인샵 개념과 같은 형태로 해서 아래층도 지금 재미나게 좀 꾸며서 가고 있는 중이더라고요. 층이 그럼 2개 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네. 거예요? 아 그런가요? 여기 밑에서 네. 이제 저쪽이 금수사 쪽인데요. 금수사 쪽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쪽에 네. 층이 하나 있고 아. 또 경사지 비탈이다 보니까 위로 네. 올라가서 초량 쪽으로 카페 초량으로 들어가는 길 쪽으로 메인 길이 나 있는 형태입니다. 아 야외 테라스 예쁘네요. 저기는 그러면 건물의 지붕인가요? 예, 저기는 다음 소개할 아 아니군요. 네.
다음 소개할 여기도 지난번에 우리 소개 한번 했습니다. 그 네. 영도의 신기산업, 네. 신기산업 옥상청인데 뭐 최근에 다시 한번 가서 찍었던 사진이고요. 네. 신기산업도 그때 소개할 때만 해도 신기산업 그 컨테이너 건물 바로 앞에 그 아주 오래된 슬레이트 지붕으로 되어 있는 공장도 있었거든요. 네. 그 바로 앞에 있는 그 집을 공장을 다른 데로 옮기고 이 공장을 또 하나의 뭐랄까 복합 자그맣지만 복합 문화 산업 공간 형태로 네. 최근에 또 꾸몄더라고요. 여기도 진짜 그런 공장의 레어한 느낌이 딱 느껴지네요. 그게 일종의 저기 뭐냐 그 테라로사의 뭐 아주 작은 축소판이라고 할 수 있을 그 성격하고 비슷한데, 그러니까 기존의 공장에서 쓰던 기물들을 그대로 존치를 하면서 그걸 뭐 테이블로도 쓰고 아니면 오브제 형태로도 쓰고 하더라고요. 또 한 가지는 저기 안에 또 재밌는 이게 되게 그 인더스트리얼 형태 스타일임에도 불구하고 방 하나를 그 드라이 플라워 되어 있는 장미로 가득한 방을 하나 꾸며놨더라고요. 네. 장미 향도 이렇게 실제로 나고 매우 거칠은 공간에 장미 향이 나는 저 공간을 하나 꾸며놓은 것도 지금 여기입니까? 재밌는 스토리가 되겠다는 생각도 들고, 또 여기 그 매니저를 만나서 잠깐 얘기를 했는데 네. 실제로 어떤 자그마한 어떤 문화 행사를 계속 기획을 하고 있는 중이다라고. 저기 벽이 좀 특이해요. 벽이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요? 약간 구획을 짓는 거를 지금 철골 구조가 좀 이렇게 뭐라 그래 빈이라고 하나요? 네네. 이렇게 세워놓고 그걸 천을 이렇게 감싼 형태로 구획을 나누거든요. 네. 저게 좀 다 보이는데 지금 이렇게 천 감아놓은 저거군요. 저런 식으로 구획을 좀 나눠서 구분을 하더라고요. 마치 설치 미술 하듯이 내부 공간을 꾸며놓고 있는데, 근데 실질적인 기능은 여기는 카페 성격은 거의 없고 그 일종의 플래그십 스토어죠. 그러니까 신기산업에서 생산하는 제품들을 본 건물에는 부분적으로 조그맣게 꾸며놨는데 여기는 이제 그 한 켠을 완전하게 샵 개념으로 꾸며놓고 있고 거기다 이제 문화 공간을 삽입을 한다는 개념이거든요. 근데 뭐 맥주도 마실 수 있고 이제 기본적으로 여기서는 음료 같은 것들도 이제 그 커피 위주가 아닌 다른 음료들을 마실 수 있게끔 그렇게 이제 되어 있고, 그 건물 아까 지붕에 보면은 글자가 써있는 게 3회17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게 이제 무슨 뜻일까요? 거꾸로 이렇게 뒤집으시면 라이브라고 하는 글자가 되거든요. 그래서 원래 라이브를 거꾸로 뒤집어서 지금 3회17이라고 이 글자 말씀하시는 거죠? 원래는 공연장으로 쓰기 위해서 처음 만들었다고 해요. 그런 맥락에서 제가 오늘 타이틀 만드는 것처럼 핫플이 정식되어 가고 있죠. 그래서 되게 좋은 공간이 있는데 그것에 대한 또 다른 공간들이 새끼 까듯이 이렇게 새로운 공간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원래 있던 신기산업이랑도 잘 연결돼요. 구조 자체. 또 한 군데 재미난 공간이 그 신기산업 바로 근처에 생겨 있습니다. 여기가 이 건물의 옥상 루프탑인데요. 옥상에서 보면 저 뒤에 신기산업이 보이죠. 보입니다. 중앙에 있는 저 건물이 신기산업인데 신기산업에서 뭐 도보로는 뭐 5분도 채 안 걸리는 위치에 근데 신기산업하고 전혀 별도의 브랜드인 카린이라고 하는 업체가 지금 들어와 있는데 카린은 원래는 그 선글라스하고 안경을 판매하는 서울의 큰 브랜드예요. 근데 뭐 이게 먼저 앞질러서 제가 말씀드리면 제가 지금 하플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해왔지 않습니까? 가성 좋다. 개인적으로는. 근데 뭐 이 카린이 만들어진 배경을 조금만 설명드리면 원래의 용도에 있는 신축도 아니고 원래 있는 건물을 리모델링한 거고 우리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상가주택. 원래는 밑에 상가가 있고 위에는 이제 원룸처럼 집들이 벽하게 있는 4층짜리 건물이었는데, 근데 디자인을 제가 최고까지는 그렇지만 하여간 잘했다라고 생각이 드는 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봤던 지금 우리가 많이 소개하고 있는 핫플레이스들이 주로 이제 테마가 인더스트리얼, 그다음에 빈티지 아니면 레트로 이런 사람들의 어떤 오래된 감성을 건드려주는 공간들이 많았는데 이 카린이 이런 핫플레이스의 트렌드의 또 하나의 버전
혹은 진화의 버전이라고도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핫플레이스가 이렇게 가겠다라는 생각이 좀 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감성들은 충분히 사람들에게 만끽을 했으니까 만끽한 다음에 또 다른 욕구들이 이렇게 생긴다는 거죠. 그 니즈에 어쩌면 딱 맞아 떨어지는 것이 카린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보시면은 되게 정갈한데 세련되어 보여요. 그리고 많이 수는 안 된 것 같은데 디자인을 매우 잘한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이 건물을 설계한 사람을 제가 찾아보니까 스웨덴 디자이너가 와서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북유럽풍, 그러니까 스칸디나비아풍 스타일을 거기에 있는 걸 그대로 여기 가져와서 이 공간에다가 연출을 하려고 했던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그 느낌이 그대로 우리 요즘 인테리어 좋아하는 젊은 아주머니들이 좋아하는 북유럽풍의 인테리어가 그대로 이렇게 실현되어 있는 그런 공간으로 최근에 들어선 사례입니다. 지금 사진에 나오는 저런 공간들은 전시를 해놓은 건가요? 아니면 실제로 쓰실 수 있는 그런가요? 자리입니다. 저기서 차를 마시는 거예요? 네, 저런 자리도 가구들도 다 셀렉을 해가지고 예치까지 디자이너가 다 신경을 썼던 것 같아요. 아니 우리 이렇게 뭐 가구 판매할 때 그냥 쇼룸 같은 느낌인데 이야 대단한데요? 네. 그래서 이 사진이 카린 이 건물의 전체 카페가 더 많지만 실제로는 카린이 브랜드가 이제 아까 얘기했던 글라스 위즈이기 때문에 2층은 전체 공간을 일종의 플래그십 스토어로 전체를 자기 제품들을 DP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제품을 막 팔기 위해서 이렇게 막 상업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게 있다 우리 살려면 살아 일종의 우리 잘 아는 젠틀몬스터 비슷하게 컨셉츄얼하게 해놓고 우리 공간에 우리 제품들이 이런 느낌이다 라고 자신있게 보여주는 그런 형태인 거고요. 또 재미난 게 이거는 본 건물에 있는 지하층이거든요. 본 건물에 있는 지하층에 중앙복도를 두고 양편에 방을 한 8개 정도 테마가 있는 방을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요. 거기에 가구가 아주 그럴싸한 북유럽풍의 가구들이 막 진열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 진열되어 있는 가구들이 이 가구도 판매하는가 보다 라고 처음에 생각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래. 이 공간은 전체적으로 그냥 카린의 어떤 자기 제품 브랜드의 어떤 아이덴티티를 위해 가지고 그냥 꾸며놓은 거야. 그래서 그냥 북유럽풍의 어떤 분위기를 느낄 수 있도록 지하 공간을 한층을 그냥 다 할애를 해서 아니 교수님 어떻게 이렇게 멋진 장소를 소개 안 해주시고 끝내시려고 했어요? 그래서 아까운 것을 꼭 한번 소개를 어떻게 하지 하다가 좋은 기회가 있었습니다. 연락하셨네. 근데 이쯤에서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이런 정보는 어떻게 알게 되시는 건가요? 아니, 돌아다니시는 건가요? 아니면 누가 이렇게 알려주시는 분이 있으신 건가요? 하플구프를 함에 대한 엄청난 중압감과 책임감으로 지속적으로 하플에 대한 검색을 하고 있죠. 근데 어느 날 카린이라고 하는 것이 있더라. 가봤죠. 너무 좋은 거예요. 그 사이에 제가 우리 학생들 데려간 게 벌써 3-4번이 된 거예요. 학생들하고 차 타고 금방 가가지고 그러면 다들 너무너무 좋아하죠. 간혹 실패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어떻게? 이게 뭐 검색해서 핫플이다 해서 갔더니 별로다 뭐 이런. 많죠. 많은데 이제 그런 것들은 필터링을 하고 그만큼 소개 안 했지만 가셨던 곳도 엄청 많으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준 자체가 많은 일반인들이 얘기하는 핫플레이스들은 그야말로 맛이나 그 자그마한 것만 가지고 얘기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저희 기준은 그걸 포함해서 일단 전체적인 공간 자체가 얼만큼 생겨 있고 사람들에게 에너지를 주느냐에 대한 판가름을 하기 때문에 가보고 내가 감흥이 있으면 다른 사람도 감흥이 있겠다. 또 학생들 데려가면 똑같은 감흥을 가지면 소개해도 되겠다는 생각을 하시는 거죠. 다음 또 소개해 주실 곳이 이것도 최근에 제가 지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예스24 소개해 주시죠. 여기 또 하나의 공간이 우리 부산에 최근에 생겼죠. 우리 맨 첫 번째 소개했던 곳이죠. 키스와이어 센터와 함께 F1963 소개를 했는데 특히 F1963의 공장이 큰 공장이었으니까 거기에 남아있던 공간 중에
최근에 들어온 사례가 예스24 중고 서점이 최근에 들어왔는데요. 이것도 참 잘 꾸며놨고. 부산에 들어온 건 이제 뭐 알라딘이 훨씬 더 먼저였었고 예스24가 이번에 좀 크게 들어온 상태입니다. F1963 안에 한 500편 가량 되는데 임대비만 따져도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고 서적을 사람들이 와서 이게 또 일반 중고 서점에 가면 잘 막 읽어보고 이러지도 못하는데 여기는 자유롭게 앉아서 읽어볼 수 있도록 그 자리도 두고 또 전체적인 공간을 약간 그 갤러리 같은 성격으로 꾸미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런 차원에서는 아마 그냥 뭐 퍼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모든 것이 마케팅에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런 흐름으로 가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F163 안에 테라로사 카페가 있었고요, 그죠? 이번에 서점이 들어왔고 식당도 하나 있잖아요. 복순도가. 네, 복순도가라는 막걸리랑 음식하는 식당. 그리고 또 어떤 993이라고 하는 수제 수제 맥주집. 맥주집도 있고 뒤쪽에 가면 이제 뜨레숲이라고 하는 그 원예점이 하나 맞다, 네네. 뒤쪽 편에 하원 같은 게 하나 있더라고요. 저기 가면 하루 종일 그죠? 좋은 공간에서 F1963 그 기획팀에서도 결국에는 전체 공간을 이게 잘 관리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에게 견제 역할은 하겠지만 들어오는 공간마다 특색이 좀 다르고 또 어느 정도 수준 이상으로 이게 공간을 만들어낸다는 것이 참 반가운 얘기입니다. 그러네요. 계속 뭔가 이렇게 변모해가는 모습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나왔던 이제 사진이 예스24고요. 네. 내부에 그 층고가 한 5m 되는 곳이 있는데 그 가운데다가 2개 층을 이렇게 그 공간 속에 공간이 이렇게 매달려 있는 듯이 이렇게 만들었는데 표피 재료를 그 붉은색 폴리카보네이트를 써서 그 들어가면서 보면 그거 자체가 되게 상징성을 띄어요. 그런 디자인들도 매우 인상적으로 잘 처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저기 그 전체적인 그 공간들은 소개해드렸는데 제가 이번 편을 준비하면서 중간에 한번 그 같이 베스트 커플인 환희 씨에게 이번에 이런 주제로 해볼까 한다 이렇게 연락을 했거든요. 환희 씨가 대뜸 하는 말이 너무 저기 자본가 중심적인 핫플레이스들이기 때문에 소자본으로 운영하는 분들의 얘기가 너무 빠져있고 소외되어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얘기하더라고. 사실 조금 뜨끔했죠. 그런 의식 없이 좋은 공간이라고 난 다 찾았던 것 같은데 근데 한편으로는 또 이렇게 정식되어 가고 있는 것들을 나쁘게 볼 이유는 없는 것 같고요. 뭐 물론 지나치게 뭐 재원이 있기 때문에 또 사람들이 이렇게 흘러 넘치기 때문에 또 하나가 정식되고 정식되는 그런 상황이긴 하지만 뭐 이러한 흐름도 우리가 격려해야 될 것 같고 또 환희 씨가 얘기한 자그맣지만 자생하는 핫플레이스에 대해서도 우리가 관심 가지고 격려하고 더 이렇게 양성화될 수 있도록 흐름을 만들어주는 것도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다양한 형태의 것들을 많이 소개하고 있는데 이제 장성시장이라고 하는 곳을 저희가 소개를 한 번도 안 했던 것 같아요. 장성시장이요? 네네. 장전동 쪽에 있는 네네네. 부산대학교 바로. 네네. 장성시장이라고 하는 굉장히 오래된 상가가 있는데 그 시장 안에 최근 이제 한 2-3년 전부터 젊은 예술 작가들과 젊은 상인들이 들어가서 각자의 방식대로 굉장히 개성 있는 가게들을 많이 운영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쪽도 한번 소개를 해보면 좋겠다라고 이제 많이 알려지고 또 소개가 되어야지 더 많은 사람들이 가면서 그런 분들이 조금 하다가 힘에 붙여가지고 또 그만두고 이런 일들이 없도록 그래서 자본이 있는 사람은 그대로 이제 정식을 계속시키고 또 소자본으로 하는 사람들도 계속 우리 도심지 내에서 자생할 수 있는 곳들이 많이 생기면 훨씬 더 우리 도시가 풍성해질 수 있으니까. 그리고 이런 저는 이제 또 하나 증식하고 자생하는 이런 문화에 우리가 또 항상 이제 따라다니는 어떤 문제점 중에 하나가 젠틀리피케이션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거에 대한 어떤 대비책도 좀 마련이 잘 되고 해서 계속해서 좋은 문화, 좋은 공간들이 좀 자생하고 증식되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또 듭니다. 저희 뭐 또 다음 주에 또 결산하는 자리가 한번 있으니까 그때 못했던 이야기들은 그때 드리고 오늘은
시간이 또 훌쩍 지났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번 코너 조나단의 상상 이상 토크 시간입니다. 오늘은 부산 건축 문화를 이끌어 주시는 세 분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신병윤 프로그래머님, 그리고 조영장 프로그래머님, 그리고 김승혜 부산 건축 해설사회 회장님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가 영상도 나가지만 또 음성만 나가는 또 방송도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 내 목소리가 이래라는 것과 함께 본인의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원래 이제 서울에서 고향이 서울인데 네. 부산에 내려온 지가 한 26년 정도 됐습니다. 네. 이제 금융기관에서 한 지점장하고 해서 한 35년 정도 있다가 2014년에 이 부산 건축 문화 그 해설사 그 관계가 돼가지고 네. 교육을 이제 받고 네. 해설사 회에 이제 본격적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물론 제가 그 대학원에서 도시계획을 전공을 했었는데 네. 이제 그거하고 금융기관에서 어떤 부동산 쪽하고 이렇게 연계를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부산 부동산하고 건축물하고 또 이 관련이 있잖아요. 네네. 자연스럽게 이제 부산 건축물을 갖다 접하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나 둘 이렇게 이제 배우다 보니까 상당히 그 흥미롭고 재미가 좀 있어서 근자에는 이제 이 건축물을 좀 뛰어넘어가지고 건축물하고 플러스되어 있는 이 부산의 어떤 보이지 않는 곳에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오시는 분들한테 부산을 찾는 분들한테 소개하는 게 재미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네. 건축물을 좀 넘는 이런 자연적인 아름다움까지도 이제 가미해서 이게 알리는 부산 알림이가 됐습니다. 그래서 네. 보이지 않게 이렇게 뒤에서 서포팅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네. 너무 소개를 안 드리고 갑자기 프로그래머님 네, 이래서 네. 아마 뭐 컴퓨터 프로그램 이런 거 생각하실지도 네. 모르겠는데 간략하게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직접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부산국제건축문화제에는 세 분의 프로그래머가 계세요. 네네. 그 프로그래머들께서 이런 조나단의 상상 이상이나 뭐 이제 다른 전시 프로그램이나 이런 프로그램들을 나눠서 기획을 해주고 계시고요. 그 중에서 오늘 두 분이 나오신 거고, 먼저 조영장 프로그래머께서 대외 협력 프로그래머시거든요.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 방금 소개받은 건축사 사무소 매중의 조영장 대표입니다. 네. 지금 제가 맡고 있는 그 파트가 대외 협력 프로그램인데 그 사실 한 2년 전에 그 제가 아주 존경하는 그 전임 부집행위원장님이셨던 선배님께서 다짜고짜 전화를 주셨어요. 그래, 야, 너 내일부터 당장 뭐 건축 문화재 쪽에 한 가지 일을 좀 맡아야 되겠다. 아, 형님 저 바쁜데요. 까불지 말고 시키는 대로 해 하고 이제 그렇게 저렇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대외 협력 프로그램이라는 정말 이건 정책인데 네. 제가 맡기에는 사실 너무 좀 과분한 어떤 부분이었고 그래서 이제 맡기는 되었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2년이라는 세월이 또 금방 이렇게 흘렀어요. 그래서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이야기 맡은 거 뭐 마부작침이 어떠니 해가지고 대단한 각오로 시작을 하게 되었는데 또 이게 돌이켜보니까 무엇을 했는지 아쉬운 시간 그런 것뿐입니다. 하여튼 뭐 배우는 자세로 열심히 지금 준비도 하고 있고 공부도 하고 있습니다. 네, 잘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획 프로그래머를 맡고 계신 네. 신병윤 교수님이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건축문화재에서 기획 프로그램을 맡고 있는 동인대 건축학과에 재직하고 있는 신병윤입니다. 우리 부산국제건축문화제가 이렇게 이 조직으로서 역할 중에 제일 큰 역할이 관이나 민이 어떤 독자적으로 하기 힘든 부분을 어떤 그 완충 지역에서 이렇게 양쪽을 다 아우르면서 이렇게 조금 더 어떤 유연한 어떤 사고와 방식으로 이렇게 건축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 이렇게 부산국제건축문화제가 만들어졌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 교수라는 신분을 가지고 이렇게 참여되는 것도 건축문화제가 부산에서 만들어지는 논리하고 똑같이
또 교수가 교수로서의 어떤 이렇게 이 외부 사회와 어떤 직접 이렇게 접촉하기에 서로의 어떤 영역에서 잘 몰라서 이렇게 좀 이렇게 조정하기가 힘든 부분을 제가 부산국제중문화제에 참여함으로써 일종의 어떤 완충 지역 또는 중간 지역에서 어떤 교수로서 어떤 민간 영역을 만나고 건축 문화를 만나는 그런 역할을 했던 건축 문화제였던 것 같고요. 그렇게 이 속에서 활동을 해온 지가 한 7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굳이 이제는 부산국제건축문화제 이 속에 제가 있지 않더라도 그동안의 어떤 경험을 바탕으로 이제는 교수로서 어떤 외부 어떤 시민사회에 직접 제 역할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감히 제 스스로 이제 부산국제건축문화제를 통해서 어떤 성숙했다. 또 그 기회를 주는 어떤 건축문화제에 저로서는 빚을 지게 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잘하겠습니다. 왜요? 네, 아니 왠지 네. 청문회를 하고 있는데. 네. 우리 조영장 프로그래머님께 여쭤보고 싶은데 건축을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는지. 건축을 어떻게 시작? 아니면 건축학과에 30년 전을 기억하셔서 어떻게 어떤 마음으로 입학을 하셨는지. 건축을 시작하게 된 계기라는 게 네네. 그렇게 이제 소설이나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네. 그렇게 아주 드라마틱 그런 건 아닌데, 근데 이제 저희들 세대가 사실은 입학을 할 때 이제 대학 입학을 앞두고 있을 때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집에서는 저희 집도 마찬가지였고요. 할머니께서 특히 앞으로 먹고 살려면 기술을 배워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건축과를 선택을 했어요. 근데 건축과를 선택을 해보니까 건축과에 또 와보니까 욕심이 이제 생기는 거죠. 그래도 2학년 건축을 공부를 하고 전공을 하면 건축사가 되면 참 좋겠다. 근데 이제 전체를 좀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어떤 오케스트라를 치면 콘닥트의 위치 그 정도 될 것 같다는 생각. 그런 것들이 계기가 돼가지고 지금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신명현 교수님도 제가 알기로는 건축 설계를 하시다가 이제 학교로 가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예전 건축사를 하셨던 이야기라든지 어떤 학교로 왜 또 가시게 됐는지 이야기를 좀. 이렇게 좀 말씀드리면 저는 건축학과를 일단 오게 된 계기가 저희들은 이제 이렇게 어릴 적에 이제 시골에서 이렇게 도시로 유학을 와서 혼자 이제 고등학교를 다니는 상황이었는데 그 주거 환경이 되게 열악했어요. 이렇게 이 삼복도로 일원에서 이제 학교를 다녔는데, 근데 그 어떤 공간들이 너무 불편하고 싫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학교 이렇게 오가는 길에 그 공사 현장에 이렇게 붙어 있는 그 조감도를 보고 항상 적을 꿈꿔 왔어요. 언젠가 나도 어떤 저런 집에 살 수 있을 거야, 아니면 또 저런 집을 짓고 싶다고 하는 그게 학교 오가는 사이에 그런 걸 보면서 이렇게 꿈을 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공대를 선택하면서 건축에 이렇게 발을 들여놓은 것 같고, 그래서 학교 다닐 때도 그랬고 이제 실무 사무실에 다니는 동안에도 저는 훌륭한 건축가가 될 거라고, 저는 실패한 건축가가 될 거라고 추호도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좋은 건축가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계속 사무실을 열심히 다녔는데 어느 순간 내가 서울에서 성공한 건축가로 또는 재능 있는 건축가로 인정받기는 안 되겠구나. 여러 가지 이유로 나는 안 되겠구나. 그러면 내가 서울에서 안 되지만은 차선으로 내가 서울에서 수주를 하고 그걸 일을 성사시키는 건 안 되지만은 내가 교수가 되면은 그래도 어쩌면은 그 배경으로 조그마한 건축이라도 해볼 수 있는 기회는 있지 않을까. 그런 전략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 전략이 100% 이렇게 성공한 건 아닌데 100% 성공했죠. 부분적으로 지금 100%의 성공을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김승혜 회장님께 먼저 좀 듣고 싶은 게 부산 건축 문화 해설사가 있다라는 것은 부산 건축 문화 해설을 하는 어떤 프로그램이 있다라는
뜻이잖아요. 네네.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죠. 일단 그 프로그램이 이제 종류가 좀 이제 여러 개가 있는데요. 네. 이제 건축문화재에서 정기적으로 하는 그 프로그램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물론 정기적이긴 하지만 4월부터 11월까지 이제 날씨가 좋은 때만 골라가지고 이 뚜벅뚜벅이라는 프로그램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뚜벅뚜벅은 세 구역으로 나눠가지고 원도심을 위주로 하는 프로그램, 그 다음에 센텀지구, 현대건축물 위주로 해서 뭐 영화의 전당이라든지 기타 등 최근에 만들어져 있지만 센텀지구에 그 새롭게 만들어져 있는 그 프로그램. 네. 그 다음에 이제 대연동 위쪽으로 해서 문화벨트라고 해서 그 유엔 그 기념공원하고 그 다음에 강제동원 기념관이라든지 그쪽 그 문화벨트 쪽으로 해서 네. 이렇게 또 한 프로그램 이렇게 해서 부산을 세 구역으로 나눠가지고 이렇게 이제 각자 좀 저렴한 가격으로 해서 많은 그 고객들이 부산에 있는 건축물을 아주 쉽게 접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뭐 신청을 하고 듣게 되는 네, 건가요? 그 건축문화재 홈페이지에 들어오셔가지고 이제 신청을 하시면 거기서 이제 그 인원수대로 다 해서 이제 그 부분별로 이제 내가 이제 원도심 쪽에 건축물을 한번 이렇게 투어를 해보겠다. 아니면 그 센텀 쪽에 있는 건축물 투어를 해보겠다. 이렇게 이제 부분별로 나눠가지고 그렇게 이제 신청을 하시면 그거에 그 스케줄에 맞춰가지고 투어를 하실 수 있습니다. 아, 어떤 정해진 일정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 이제 일정은 있습니다. 그 들어가서 이렇게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거기 이제 그 매뉴얼대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진행하고 있다고 하고요. 3명 이상이 되면 투어가 운영되니까. 매주요? 네네. 4월부터 12월까지. 그럼 엄청나게 추울 때는 빼고. 엄청나게 진행을 많이 했겠네요. 근데 시작을 저희가 이번 10월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10월, 11월 2달을 했는데 거의 매주 운영이 됐고요. 매주 운영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계속 4월부터 또 시작을 할 예정이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부산국제건축문화재 홈페이지 들어오시면은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반응은 좀 어떤가요? 반응은 이제 아직은 그렇게 크게 홍보가 덜 됐지만 나름대로 그 부산건축문화재 자체의 그 홈페이지에 방문하시는 사람들이 많고 그다음에 입소문으로 해서 많이 나가기 때문에 요즘은 그래도 제법 신청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조금 더 이렇게 시민의 품으로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기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이렇게 내용이 좀 알차게 설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신경영 교수님, 이 그 해설사회 양성 프로그램을 교수님께서 기획 단계부터 참여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 건축문화 해설사라는 거를 기획하신 계기나 배경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처음 저희들이 이 건축문화 해설사를 기획했을 적에는 크게 두 가지 어떤 목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첫 번째 목적은 이미 기존에 부산에 좋은 공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공간들을 시민들한테 이렇게 많이 좀 알려보자. 알려보자고 하는 취지에서 또 한 측면은 건축문화 해설사로 참여하시는 이분들을 또 저희들이 염두에 두는데 이분들이 건축문화 해설사로 들어오면은 궁극적으로 뭐 시민사회에 대한 어떤 홍보 활동도 하겠지만 그분들 스스로 우리 건축문화재의 어떤 자산이 되겠다. 하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그 프로그램을 이렇게 이용하고 싶은 분도 계시지만 또 해설사가 되고 싶어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 그런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저희가 이 해설사 그 양성 공고를 냈을 때 관심이 정말 폭발적이었거든요. 어떻게 될 수 있습니까? 뭐 자격이 있나요? 근데 일단은 지금 2014년에 1기를 양성을 하고 2년 후인 2016년에 2기가 양성이 됐고요. 아직 3기에 대한 계획은 없는 상태라서 건축에 관심이 있는 누구나 뭐 자격은 되시는 건데요. 현재로서는 아직 자세한 다음 일정 계획은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러면 지금 현재로는 해설사 분이 그럼 몇 분 정도가 지금 1기에서 인증 받으신 분이 지금 활동하시는 분이 한
13명 정도 되고요. 네. 2기가 20명 정도 되고 해서 네. 좀 한 30여 명 정도. 네. 아니 우리 아까 김승혜 회장님께서 예. 그 3개 지역으로 이제 부산의 3개 지역으로 해서 네. 이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계시다고 말씀하셨는데 언뜻 3개보다 더 많을 것 같다라는 그러니까 만약에 맞다면 그래서 혹시나 네. 이런 코스가 하나 더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여기는 정말 좋은데 네. 그런 데가 있으신지. 그거는 네. 지금 이제 저희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그 세 파트 말고 네네. 추가로 더 할 수 있다면 물론 이제 그건 건축물하고 자연경관하고 이렇게 좀 어우러져야 되는데 네네. 자연이 만든 건축물이라고 생각하면 되죠. 네네. 그래서 이제 영도의 이제 뭐 흰여울 마을이라든지 아니면 그 감천문화마을이라든지 부산이 특수하게 조금 있는 것이 뭐냐면 피난 수도였었다고 하는 그런 부분 때문에 네네. 그 피난 수도 그러니까 1950년부터 한 53년 한 3년 정도밖에 안 되지만은 그때 이제 남아 있었던 그 건축물 관련하고 물론 이제 일제 때 남아 있는 그 건축물들하고 이렇게 어우러져 있는데 원도심의 그 이제 운영하는 그 프로그램하고 겹쳐질 수는 있는데 그거하고 상관없이 조금 더 이제 디테일하게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한테는 부산을 어필하는 것 중에서 이 5,6도하고 2기대 쪽에 어우르는 그 경관 코스가 또 굉장히 물론 이제 건축물하고는 조금 이제 다를 수는 있어요. 네네. 이제 부산을 알리는 그런 측에서는 그쪽이 좀 괜찮을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우리 그 3가지 구별되어 있는 그 부분 말고 네. 이제 새로운 이제 동네 쪽에 있는 건축물이라든지 네. 지금 이제 우리가 너무 원도심하고 센텀하고 이 대연동 쪽으로 다 치우치다 보니까 동네 쪽에 있는 이제 오래된 건축물 같은 거라든지 또 우리 향교 같은 거라든지 뭐 그런 부분들이 조금 이제 이렇게 추가적으로 됐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네. 방금 말씀해주신 코스 같은 경우는 그 관광문화 해설사 네. 그런 분들도 해설을 하시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건축문화 해설사 분들이 해설을 하셨을 때는 그분들하고 차별화되는 이제 뭔가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저희들은 건축물 위주로 가니까 건축물의 이제 디테일한 부분을 이제 설명해드리고 그 다음에 이 건축물이 왜 여기에 있어야 되는지 또 오랫동안 이렇게 존속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였는지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어떤 역사성을 배출해낼 수 있는 건지 그런 거를 더 설명해드리죠. 조영장 소장님께서는 또 혹시 이런 건축물 들은 좀 시민들이 많이 보셨으면 좋겠다 코스로 좀 하나 잡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으신지? 꼭 뭐 건축물이라기보다는 네네. 제가 지금 한 가지 더 소개를 좀 해주고 싶은 것은 사실 이제 부산은 알고 보면 바다. 네. 하나의 장소에서 하나의 도시에서 해돋이와 해넘이를 동시에 볼 수 있는 바다. 이건 정말 너무너무 이게 매력적이라는 거죠. 근데 지금 저희들이 이제 프로그램에 조금 빠져 있기도 하고 이제 개인적으로 또 최근에 또 이제 그쪽에 뭔가 조그만 작업을 진행한 것도 있고 해서 제가 이제 한 가지 좀 추천을 해주고 싶은 곳은 그 사하구 쪽에 쪽에 다대포를 좀 중심으로 해가지고 아마 그쪽이 이제 그 새로운 어떤 서부산의 어떤 새로운 그 예술촌으로 이렇게 기획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아직까지는 좀 진행 단계에 있는데 그게 조금 더 완성이 되고 가게 되면 그쪽도 아마 아주 부산에서 멋진 장소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 신병인 교수님도 하나 추천을 해주시죠. 한 군데. 제가 최근에 이제 또 좋아하는 장소를 굳이 소개를 해달라고 해서 말씀드리자면은 깡깡이 마을입니다. 인도의 깡깡이 마을에서 이렇게 내양을 보는 어떤 그 뷰, 또 그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어떤 일하는 모습, 뭐 이런 것을 이렇게 동시에 이렇게 눈으로 청각으로 또 이렇게 머리로 생각할 수 있는 이렇게 그런 곳이 깡깡이 마을이 아닌가 싶고 울적하고 활짝이 혼자 가기도 하는 공간입니다. 깡깡이 마을도 2주 전에 저희가 합불부에서 복습한 느낌이네요. 네. 아니 그래서 저희가 학생한테 깡깡이 마을을 한번 가봐라라고 했는데
예전에 갔더니 별거 없어요 이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벽화가 네, 최근에 바뀌었을 거다라고 해서 한번 추천을 해서 네. 간 적이 있었는데 네. 많이 바뀌었다고 놀라더라고요. 계속해서 어떤 변모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지역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그리고 저희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건축문화를 이야기했는데 이 건축문화와 그러면 건축은 서로 어떻게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일반인 분들이 생각하시기에는 그냥 거기 집 짓고 뭐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시겠는데 어떻게 좀 건축문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사실 이제 건축이라는 게 이제 저는 그 일반인들한테 그러니까 우리 이제 건축하는 사람들끼리 말고 주로 이제 그 건축에 문외한이신 일반인들에게 이제 제가 건축을 소개할 때 한 이제 몇 가지 이렇게 그 분류를 시켜가지고 건축을 설명을 드리는데 사실 이제 건축에서 뭐 한목적성이라든지 뭐 건축이 가져야 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물론 중요한 건 안정성이죠. 이건 이제 구조물 이건 우리 흔히 하는 말로 의사가 실수하면 한 명을 어떻게 그럴 수 있지만 건축은 이건 정말 많은 사람들의 어떤 안전을 이제 하는 거기 때문에 물론 건축에서 가장 이제 강조가 되어야 될 것은 안정성이고 그래서 이제 이런 실용적인 그런 어떤 측면에서 보자면 단순한 이제 건축물의 기능 대다수의 건축물이 이제 그렇게 출발해가지고 그 정도 선에서 다 이렇게 지어지는 그런 과정 중에서도 우리 이게 건축이라는 게 일단은 얘네들이 한번 만들어지게 되면 이게 콘크리트라는 게 한 100년 동안 썩지도 않아요 이게.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 건축물 속에는 뭔가 그 도시의 어떤 역사라든지 도시의 어떤 정체성이라든지 이제 그것들을 같이 이렇게 품을 수 있는 이제 그런 것까지 이렇게 그 성화가 되었을 때 이제 우리가 흔히 이제 그걸 이제 건축 작품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그래서 이제 사실은 그 건축물 속에 우리가 앞서 말씀드렸던 가장 기본적인 그런 내용들뿐만이 아니고 아무리 이게 프로젝트가 뭐 아주 대단하지 않던 어떤 그 틀의 자리를 잡으려고 한다면 작으면 작은 대로 크면 큰 대로 얘네가 이제 그 틀을 끼고 주변의 환경과 같이 이렇게 엮여가지고 계속 가야 될 그 무엇이 있어야지 되지 않겠느냐. 왜냐? 이게 이제 아무리 이게 사적인 공간에 지어진 건축물이지만 결국 건축은 공공성을 우리가 그 앞을 이렇게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계속 봐야 되고 또 사용을 해야 되고 그런 측면이라면 반드시 건축은 또 공공성을 가져야 된다. 그렇게 봤을 때는 그런 문화성이라든지 예술성이라든지 이제 이런 것들도 같이 깃들여졌을 때 우리는 비로소 완성된 아주 좋은 건축물이다. 이제 그런 차원으로 이제 접근을 하게 된다면은 사실 이제 뭐 아주 유명한 건축가가 아주 뭐 유명한 건축물을 만들었다고 해갖고 그것만이 뭐 문화가 건축 문화다. 저는 이제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아무튼 모든 건축물들이 이 땅에 지어지는 정말 모든 건축물들이 뭐 심지어는 집장사가 짓는 건물조차도 이제 그 사람들의 어떤 경제적인 철학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녹아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하여튼 건축은 저는 뭐 이거는 문화가 없는 건축이다. 그런 차원에보다는 건축물 자체가 아예 태생적으로 그런 도시의 어떤 정체성, 역사성, 문화성 이런 것들을 갖고 있을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수님은 학생이 이런 질문을 하면 어떻게 강의를 해주시겠습니까? 저는 이 부분에서 정말 할 말이 있습니다. 네. 대개 우리가 도시건축이라고 흔히 이야기를 하면은 이 도시가 있고 건축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우리가 붙여서 도시건축이라고 할 적에는 건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건축 중에서 도시의 어떤 다양한 사항, 도시의 어떤 요구 이걸 잘 받아서 이렇게 그 사항을 적절히 잘 받아서 소화한 건축을 도시건축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마치 규모가 커서 도시 형태로 지어진 건물을 도시건축이라고 한다든지 큰 단지 계획 단위의 건축을 도시건축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네. 그 단일 건축 조그마한 거 하나를 짓더라도 이게 어떤 도시 전체의 어떤 맥락 속에서 의미가 있고 도시의 어떤 상황을 잘 대변하고 있고 어떤 맥락을 잘 해석하고 있고 그 속에 자연스럽게 녹아 있으면 이게 도시건축인 거예요. 네. 건축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건축 문화도 그런 것 같거든요. 네. 건축을 문화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이건 조금 더 옛날
어쩌면 훨씬 전에 건축을 아주 그 하급의 어떤 예술로 봤을 적에 아마 그 무렵쯤에 아마 이야기했던 게 건축도 문화로 봐달라고 우리가 예서 이렇게 주장했던 그 시대였을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은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건축 문화라고 하면은 그냥 문화죠. 우리가 이야기하는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그 문화의 어떤 영역에서 수많은 문화의 어떤 영역 중에서 건축과 관련된 어떤 다양한 것들이 이제 연관된 어떤 문화 이렇게 우리가 건축 문화를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흔히 그냥 일반적으로 집에 살면서 한 집에 이렇게 오랫동안 어떤 사는 사람이 그 집을 마치 잘 이해하면서 자기는 건축의 모든 것을 이렇게 알고 있는 것처럼 적어도 내가 내 집을 알기 때문에 나는 건축을 안다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에서부터 또 수백 명, 수천 명이 협업을 해서 만들어야 되는 또 대단히 건축을 하는 사람에 이르기까지 그 건축을 경험하고 하는 그 스펙트럼은 아주 다양한 것 같거든요. 또 그만큼 넓고요. 그래서 우리가 건축 문화라고 해석을 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가 훨씬 더 폭넓게 이렇게 이해하고 받아들일 필요가 있겠다. 우리 김승혜 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축 문화라는 어떤 용어에 대해서. 두 분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그 건축물의 의식주 여러 가지 생활이 깃들어져 있는 것을 나는 건축 문화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이제 해운대에 보면 LCT 건물로 해서 지금 101층짜리 이제 지금 건축이 지금 85층인가 이렇게 올라가 있고, 그 다음에 그런 건축물이 이제 초고층 건물하고 마린시티에 보면 지금 위브드 제니스 아파트 80층짜리하고 아이파크 72층인가 이 정도 되는 건물들하고 이렇게 초고층 빌딩으로다가 지금 중국 사람들이 그 앞에 와서 사진 찍으면 굉장히 그냥 진짜 뒤로 다 나자빠질 정도로 더 멋있다고 이렇게 사진 찍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또 반면에 감천문화마을 가면 저층으로 되어 있는 계단식으로 다 되어 있는 집들이지만 나름대로 우리 그 민족적인 어떤 기질에서 배려하는 마음으로 해서 앞집이 햇빛이 가리지 않게 이렇게 앞집을 가리지 않게 집을 짓는다 해서 층계로 다 이렇게 져놓은 그런 집들하고 비교를 볼 때 뭐 어떤 금전적이나 사는 그 바탕이나 이런 걸 볼 때는 엄청나게 차이는 있지만 거기에 어떤 그 인간의 그 본질이 좀 숨어져 있는 그런 상황으로 되기 때문에 이쪽 대로의 생활상, 저쪽 대로의 생활상, 이것이 어우러진 것이 문화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부산에 대한 그 어떤 객관적 자료를 놓고 봤을 때 외부의 사람들한테 이쪽 방향도 설명해주고 저쪽 방향도 설명해줄 때 이제 이 우리 그 부산의 어떤 건축적인 또 아름다움도 찾을 수도 있고 거기서 슬픔도 찾을 수도 있고 비애도 느낄 수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전부 어우러져 있는 것이 우리 부산 건축의 문화가 아닌가 이렇게 주장을 짓고 싶습니다. 건축 문화에도 이렇게 깊은 뜻이 있는 줄 잘 모르고 건축 문화 제가 이렇게 너무 가볍게 쓴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그리고 저희가 지금 27번째 하고 있잖아요. 대략 다녀가신 분이 한 15분이 아니죠. 15팀 정도 되니까 그렇죠. 30분 다녀가셨나요? 이상 되겠네요. 4분 나오셨던 적도 그렇죠. 있고.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하는데 계속 적으시는 분 처음 봤어요. 세 분 다 펜을 들고 계속 계세요. 적으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아까 회장님 적으시는 거 봤어요. 아미산 정만대 적고 계시더라고요. 아까 그 낙동강 이쪽 사 쪽 이야기하시니까 아미산 정만. 근데 해설사 선생님들께서는 항상 공부하는 자세로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신병인 교수님 너무 멀리 계셔서 제가 뭘 적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신병인 교수님 그림 그리고 계시네요. 이게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시간이 훌쩍 지나가 버렸네요. 그래서 다음 주에 계속해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까 하는데 세 분 혹시 저기 서로 사이가 나쁘시고 있는 건 아니시죠? 저희 약간 무슨 법정적인데 청문회 같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좀 화기애애하게 심각한 주제를 재밌게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사를 또 해야 될까요? 그럼 화기애애함을 위해서 한번 네, 알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양손 들어주시고 인사할 거예요. 이렇게요? 네, 최대한 발랄하고 귀여운 표정으로 안녕이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손 흔들면서. 네.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